예, 오늘은 엔드노트 정기교육 시간이고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형규정 도서관 이승재 사서입니다. 엔드노트가 2025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2025 버전으로 안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 홈페이지를 통하셔서도 아마 보시게 되면은 메인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드노트 2025 윈도우 버전과 맥 버전 출시되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지는 이제 5월 중순쯤에 나왔었고요. 저희 도서관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만들고 뭐 오류나 뭐 버그 같은 게 있는지 좀 확인하고서는 이제 배포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설치가 다 가능하신 상태고요. 기존에 이제 사용하시던 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기존 이용자분을 사용 참고하셔가지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하게 2025로 바뀌었다고 해서 엔드노트가 막 갑자기 어려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워드도 뭐 2016 버전 쓰다가 2019 쓴다고 해서 막 새로운 기능은 추가됐지만 우리가 거기 있는 기능을 다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존과 동일하게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MS 워드 참고문을 작성하는 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2025 버전에 추가된 기능들을 참고 자료로 해서 첨부를 해놨습니다. 일단 엔드노트란 프로그램들은 내가 선택한 논문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이 연구의 필드에 있으시다 보니까 점점 읽게 되는 아티클의 양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뭘 출력해서 보관한다거나 PDF로 저장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다른 프로젝트는 이제 막 묶이기도 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잘 정리되지 않은 형태로 논문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 세대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해서 문헌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은 엔드노트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유료로 쓸 수 있는 게 엔드노트랑 레프웍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연구자들분이 많이 쓰고 있고요. 무료로 많이 쓰시는 거는 조테로나 맨들레이, 뭐 페이퍼스 같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고는 계십니다만 저희 도서관은 이제 엔드노트 프로그램 구독을 해서 저희가 라이센스 자체를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희 기관에 재직 중이시거나 재학 중이신 동안에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네, 교환 파일 있는 쪽에 앉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신 이유는 이제 엔드노트를 구독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희가 대부분 필드들이 생리학, 보건, 간호 쪽에 계시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쓰시기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무료보다는 유료가 조금 더 파워풀한 기능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서관에서 구독을 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주요한 기능들 중에 수집과 관리 공유, 인용 작성, 이 기본적인 뼈대는 보통의 서지 관리 도구 프로그램들이 다 동일하게 갖고는 있지만 엔드노트가 갖고 있는 좀 강한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오늘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이게 기본적으로 오늘 온라인을 들으신 분들에게는 설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안내가 됐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실습용 PC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여기에서 쓰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셔서 뭐 연구실이나 내 노트북이라던가 내가 사용하는 PC마다 다 2025 버전 깔고 쓰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PC마다 MS 워드가 다 설치가 되어 있듯이 동일하게 다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 재직 중이거나 재학 중인 동안에는 계속해서 버전업된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드리면서 엔드노트의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는 용어는 문헌의 요약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집하게 되는 정보들은 레퍼런스라는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헌의 원문 PDF를 먼저 수집하는 프로그램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문 PDF를 우선적으로 긁어 모으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존재하진 않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서지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검색을 해서 즉 우리가 뭐 펀메드나 구글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내가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걸 모으고 난 다음에 거기에 PDF를 붙여가는 형태로 우리가 엔드노트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 레퍼런스들이 모이는 장소들이 바로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모이는 장소, 집합소가 라이브러리가 되는데 독특하게 엔드노트는 파일과 폴더로 저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워드나 파워포인트들은 파일 하나에 저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엔드노트는 독특하게 파일과 폴더로 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 뒤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바로 보이실 겁니다. 네, 세 번째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거는 저널마다 인용정보 표기 양식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변경해주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따 뒤쪽에 후반부에 가시게 되면은 논문을 쓰실 때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안내가 될 겁니다.
네 번째 필드 코드라는 거는 이제 MS 워드로 논문을 쓰시면서 엔드노트에 있는 레퍼런스들을 내 논문의 참고문헌들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할 때 쓸 수 있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매크로들이 있게 되는데 이걸 필드 코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엔드노트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은 크게 3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패널에서는 전체 건수가 몇 건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레퍼런스가 지금 385건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385건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전체적으로 385개의 리스트업을 해주고 스크롤을 위로 아래로 내리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러 개의 레퍼런스 리스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가장 우측에 있는 썸머리 에디트 PDF 탭에서 관련된 상세 정보들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면서 점점점 건수에서 리스트에서 상세 정보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단에 있는 메뉴들과 이 보이는 인터페이스들을 안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레퍼런스 수집하려면은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 라이브러리 생성하기 위해서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엔드노트를 실행을 해놨는데, 지금 C17의 선생님들은 바탕화면에 아마 엔드노트가 깔려져 있을 거예요. 엔드노트 아이콘 실행해 주시고, 만약에 엔드노트가 바탕화면에 없는 온라인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윈도우의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은 알파벳 E 쪽으로 가시게 되면 엔드노트가 설치되어 있으시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드노트를 실행을 해주시고 실행하신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의 New를 누르셔도 되시고요. 또는 여기 있는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를 누르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실까요?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를 클릭해 보시고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어느 위치에 저장할 건지를 물어보게끔 나오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연구물을 저장하시는 폴더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시면 되겠지만은, 오늘은 그냥 교육이니까 저는 바탕화면 쪽에 일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름은 myendnote.library.enl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쓰지 않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워드 같은 경우도 문서 1, 문서 2 이렇게 안 만드듯이 대부분의 파일 이름을 지정할 때는 선생님들만의 규칙성을 만들어 두시고, 그 규칙에 따라서 항상 지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생성한 일자에다가 프로젝트 명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다가 버전 같은 걸 이제 붙여서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각자마다의 이제 방식들이 있으시니까 뭔가 이 규칙들을 만들어 두시고 그 규칙에 따라서 만드시는 걸 굉장히 권장을 드려요. 자, 오늘은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교육이라는 이름을 일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비어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로 구성이 되어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지정한 파일 이름을 만든 .env 파일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요거 말고 동일한 이름의 .data 폴더가 바탕화면에 같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무조건 만들게 되면 이렇게 파일과 폴더가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중에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한다거나 백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메일로 전달 또는 USB로 전달, 클라우드에 백업 이런 걸 하실 때는 항상 이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를 동시에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ENL 파일 하나만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여든 쪽에서 마치 오류가 난 것처럼 메시지가 팝업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진짜 오류는 아니긴 한데 오류가 난 것처럼 메시지가 팝업이 되고 일부 기능들이 잘 구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항상 늘 이 두 가지를 같이 압축을 해서 한 번에 전달하시거나 동시에 두 개를 전달하시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의 방법으로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유의사항으로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상에서 라이브러리를 실행하시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PC에 다운로드 받으신 뒤에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클라우드는 백업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써놨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 파워포인트나 워드는 요새 다 쓰시고 있는 뭐 드랍박스라든가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원드라이브 같은 거에다가 올려놓고서 그대로 구동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파일이 단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독특하게 파일과 폴더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저장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씩 딜레이가 생겨요.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 올려놓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씩 이제 딜레이가 생기면서 제대로 저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클라우드 상에 올려놨을 때는 백업할 때만 올려놓으시고 내가 뭔가 작업을 한다. 이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할 때는 내 PC에 내려 받은 뒤에 작업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에서 한번 정보를 수집해 볼 텐데, 일단 펀메드에서부터 먼저 정보 수집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펀메드 같은 경우는 send-to라는 버튼을 통해서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는 버튼을 생성할 건데, 사이테이션 매니저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몇 건을 보낼지 옵션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되는데 이 파일을 열기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다음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엔도트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업을 할 때는 엔도트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웹 브라우저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열으시고 펀메드 접속을 해보시도록 할까요? 결국은 펀메드 접속은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메인 화면에 펀메드 탭을 누르시고 펀메드 홈을 누르시면 펀메드에 바로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펀메드는 가장 많이 자주 쓰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 이제 기본적으로 소장 자료로 활성화되어 있는 거를 펀메드로 바꾸셔서 펀메드 홈을 누르셔도 되시고요. 조금만 스크롤 내리셔도 바로 전자정보원이라는 목록에 제일 첫 번째 상단에 펀메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걸 편한 걸 누르셔도 상관없이 동일한 펀메드 사이트로 이동은 되고요. 오늘은 검색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편하신 키워드 아무거나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평소에 필드에서 쓰시는 용어나 뭐 그냥 아무거나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 건수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색하신 화면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오신 상태에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검색을 진행하시고 나면은 이제 수집을 하실 때는 앞전에 설명드린 엔도트 라이브를 항상 열어두신 상태로 두시면 되겠고요. 엔도트 라이브를 열어둔 상태에서 그냥 백그라운드나 또는 뭐 듀얼 모니터 쓰시면은 옆에 창에다 띄워놓고 계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send to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검색창 아래쪽에 있는 send to 버튼 눌러보시고 네 번째에 있는 사이테이션 메뉴입니다. 네 번째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하시면은 자, 샌드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을 하시게 되면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등장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All Result on this page, All Result Selection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All Result on this page는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검색을 수행하시게 되면은 결과가 몇 건이 나오든지 간에 한 번에 10건씩, 한 페이지는 10개씩 보여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1번부터 10개의 레퍼런스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ll Result 같은 경우는 전체 검색 결과가 되겠는데 5,760건 이렇게 되어 있는 전체 결과가 다 나오게 되겠고 만 건이 넘는 결과의 경우에는 잘 나오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쪽 뒤쪽은 아마 25 버전이 안 깔려 있을 거라서 앞쪽으로 아마 앉으셔야 되실 거예요. 네, 뭐 앞쪽에 이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수행이 안 되나요? 잠시만요.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선생님들은 이제 어디까지 주시면 되시냐면은 지금 바탕화면 쪽에 엔드노트라고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EN이라고 돼 있는 까만색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네, 실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행하시고 난 다음에 크리에이터 듀 라이브러리 네. PC에 또 안 되시네 거기도? 실행 안 되시네요. 네, 그 취소하시면 네.
크리에이터 라이브를 하시고, 그다음에 바탕화면 쪽에다가 그냥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네. 네, 거기에 이제 크리에이터 뷰 라이브를 하시면은 어느 위치에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장을 해두시고 지금 이제 펀매드를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펀매드 접속을 해주시고 검색을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에 펀매드 접속하시게 되면은 지금 교환 파일은 어디 페이지냐면은 슬라이드 넘버로는 10번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10번 슬라이드 쪽이고요. 요 지금 캡처된 화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검색을 하시고 샌드 투 사이테이션 메뉴 누르신 다음에 셀렉션 옵션에서 나오는 것들은 첫 번째 올리전트 디스페이지는 1번부터 10번까지, 올리전트는 전체 결과인데 최대 10,000건까지, 그리고 셀렉션 옵션의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하신 것들만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올 리저톤 디스페이지로 담아놓고 똑같이 10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우측 상단이나 뭐 이렇게 저는 지금 엣지를 써서 그런데 이렇게 파일 하나 다운로드 되실 거예요. MBIB라는 확장자인데 그 해당되는 파일을 실행 그냥 클릭하시거나 열기를 하시게 되면은 열려져 있던 엔도트 라이브러리로 레퍼런스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들도 이렇게 들어온 것도 한번 보시고 클릭하시면서 우측에 썸머리 탭에 정보들도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걸 하셔도 선생님이 어차피 선생님 주셔서 이 기준들만 제가 안내해 드리고 나중에 확인되겠습니다. 아, 네.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정보를 한번 수집을 하셨고, 네,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정보 수집만. 일단 대부분은 이렇게 한 번에 10개씩 수집을 하시는 경우들보다는 아티클에 하나에 들어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 아티클 하나만 들어가 보실까요? 그냥 아무 아티클 하나 들어가셔서. 대부분 타이틀과 초록을 읽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원문까지 확인하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원문 확인하실 때는 우측에 타이틀을 우측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콘을 누르시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콘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아이콘들 같은 경우는 다 펀매드에서 제공한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원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풀 텍스트나 오픈 어세서 같은 경우는 열리게끔 되어 있는데 가끔가다 하게 누르시게 되면은 집이나 또는 밖에 외부에서 연구실에서 이렇게 누르셨을 때 안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대부분 이 Find It이라는 버튼만 찾아주시면 되세요. 이 Find It 버튼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 펀매드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등장하게 됩니다. 이 Find It 버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도서관에서 한 2만 개 정도의 저널을 구독하고 있는데 그 2만 개의 저널들이 선생님들이 어떤 논문들을 보고 있는지 다 일일이 체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풀텍스트 파인더 성의규정 도서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풀텍스트 링크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아티클의 원문을 직접 열어보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뭐 집이든 해외에 나가셔서도 다 동일하게 쓰실 수 있게 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펀매드 접속하시고 파인드 버튼만 클릭하시면은 대부분의 주요 저널들은 다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문까지 이제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티클이 괜찮다라고 해서 수집을 하고자 할 때는 역시나 검색창 아래쪽에 있는 샌드 투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사이테이션 매니저 버튼 똑같이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샌드2의 사이테이션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이번에 셀렉션 옵션이 등장하지 않게 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아티클이 한 개니까 등장 안 하게 되고요. 크리에이트 파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역시나 파일이 다운로드 될 거고 해당되는 파일을 클릭하셔서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열려져 있던 엔도트 라이브러리로 정보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잘 되실까요? 네,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좌측에 몇 건이 들어가는지 볼 수 있는 그룹 패널에 보시게 되면은 전체는 아마 11개가 잡혀져 있을 거고, 임포트드 레퍼런스즈가 1개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임포트드 레퍼런스즈는 지금 가장 최근에 작업한 것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했을 때는 여기가 10이었고요. 지금은 1로 바뀐 상태예요. 그럼 또 추가로 하시게 되면은 다른 작업들이 여기 임포트드 레퍼런스에 보이게 되고, 누적되는 것들은 올 레퍼런스에 가시게 되면 전체 리스트를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리스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썸머리 탭에서 초록 정보들까지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이게 21 버전에서 2025로 바뀌면서 어떤 게 생겼냐면은 이 파일 어태치먼트, 그러니까 그 붙여진 파일들과 태그들이 요 아래쪽으로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요 바뀐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바뀐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요 썸머리 탭에 보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요 조그만 닫기 버튼 옆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눌러보시게 되면은 레이아웃이나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표시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 레이아웃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가로로 볼 수 있게끔 썸머리 탭을 가로로 볼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세로로 놓고 볼 수도 있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되겠고 네, 대부분 설정에서 뭐 링크나 초록 이런 것들을 보게 안 보게 할 수 있는데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다 켜놓으셔도 네, 디폴트까지 다 켜놓는 건데 다 켜놓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알려드리게 되면은 요 썸머리 탭 옆에 보시게 되면 에디트라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에디트 탭 한 번씩 눌러보실까요? 에디트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에디트 탭에서는 이 각각의 필드별로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릭 한 번으로 어떤 정보들이 들어왔는지들을 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데 비어 있는 곳들이 좀 보입니다. 이 비어 있는 곳들은 잘못해서 안 들어온 값들이 아니라 굳이 안 내보내도 되는 값들이기 때문에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져 있는 필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펌메이드는 대부분의 모든 정보들을 잘 정확하게 보내는 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틀린 정보들은 없게끔 되어 있고요. 이러한 비어있는 필드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교환에는 바로 요 뒷장에 바로 그 다음 장에다가 참고 자료라고 그래서 주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레퍼런스별로 이렇게 수집을 하시고 바로 끝나진 않고 이 레퍼런스에다가 내가 뭔가 의견을 남기거나 뭔가 주기를 남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비어있는 필드들에 내가 직접 주기를 남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서치 노트나 레이블 같은 필드들은 늘 비어져 있는데요. 리서치 노트 같은 데다가 예를 들어서 주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디트라는 필드명에 맞게 내가 커서를 클릭하시게 되면 깜빡깜빡이는 곳에다가 직접 이렇게 키인을 하시거나 또는 지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시거나 지우시면 되는데 대부분 주기를 남기실 때는 그냥 내가 내용만 남기시는 것보다는 넘버링을 둬서 뭐 01번은 어떤 의견들이다. 뭐 연구 주제에 대한 의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뭔가 주기에 대한 코드를 만들어 두시고 해두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입력이 끝나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내용이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세이브는 내가 에디트 탭에서 뭔가 편집을 했을 때 그 편집된 내용들을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세이브가 된 내용들을 이 리스트에서 내가 보고 싶게끔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리서치 노트가 보이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남긴 주제, 연구 주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기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아마 리서치 노트 필드가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열의 항목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네. 열의 항목명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필드들을 보여주겠다라는 것들을 표기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저는 많이 활성화를 해서 나머지 다 회색으로 이제 불가 처리되어 있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내가 표현하고 싶은 필드들이 있게 되면은 그 필드들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필드가 표현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서치 노트를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것들을 결국 정렬해서 보고 싶게끔 되어 있으실 텐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리서치 노트 딴 거에다가도 또 주기를 하나 남겨놓고 저장을 해놓게 되면은 진짜 이게 1번, 2번 이렇게 흩어져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열의 항목명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오른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명이나 타이틀명도 클릭을 하시게 때마다 오른차순, 내림차순은 정렬이 되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주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셔서 비어있는 게 가장 우선으로 나오게 되고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내가 남긴 주기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각의 레퍼런스별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정보들도 기재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네,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썸머리 에지 스텝이
이렇게 닫기 버튼으로 닫아진 경우에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닫았을 경우에는 그냥 아무 레퍼런스나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썸머리 닫았다고 해서 당하지 마시고 그냥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수집 작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대부분 저장을 하고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시려고 하는데 상단에 파일 메뉴에 가면은 세이브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 세이브 버튼이라는 역할은 사실상은 이 에디트 탭에서 내가 편집을 한 내용들이 있게 되면은 그걸 세이브하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에디트 탭 세이브가 다 끝난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세이브 버튼은 늘 비활성화되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는 사실상은 레퍼런스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저장이 끝나요.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종료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11개의 수집을 했다? 그냥 끄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주기 남길 것도 없고 다 편집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엔드노트 실행하시면은 이 상태가 나올 텐데 오픈 on existing 라이브러리를 하시거나 또는 파일에서 오픈 라이브러리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불러오기 하실 때는 아까 만들었던 enl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세요. 가끔가다 이 폴더로 들어가신 경우도 있으신데 폴더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enl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다시 열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아셔도 기본적으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관리하시는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거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다 한 번씩 해보려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별로 다 캡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자료집을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내가 이런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그 캡처된 자료들 순서대로만 진행하시면은 펌메드랑 동일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끔 돼 있고 대부분은 펌메드랑 유사하게 작업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실행하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DB는 그러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도서 홈페이지는 사실 되게 많거든요. 보여드리면은 상단 서치 메뉴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80종이 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84건이 들어가 있는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부터 봐야 될지 되게 어려워들 하셔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EMBase부터 해서 해외, 국내로 나눠놓고 EMBase부터 DBPR까지 정리를 해놨는데 각각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선생님들이 먼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주제 분야가 내 주제 분야랑 맞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여기 써놓은 것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많이 보는 주제 분야만 써놨습니다. 앞전에 보셨던 데이터베이스에는 뭐 신장학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는 그 되게 세부 주제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 보편적으로 많이 보시는 것들 중에 검색에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 우측에 가장 마지막 열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이걸 언제 쓰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각각의 특징대로 써놨습니다. 내가 SCR급 저널 위주로 참고문헌을 구성하고자 할 때는 웹 오브 사이언스를 보세요라고 이렇게 두 번째 쪽에 써있듯이 이런 식으로 내가 언제 검색하는지 필요한 것들을 보시고 사용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별로 캡처를 해놨는데 캡처된 순서대로 위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따라서 진행만 해주시게 되면은 파일이 다운로드되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특별하게 뭐 어려운 건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사실상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좀 조심히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학술 데이터베이스 목록에도 일단 구글은 들어가 있긴 해요. 저희가 이렇게 워낙 쓰시기 때문에 구글 스칼라는 집어넣은 상태긴 한데 구글 같은 경우는 웹 포탈 검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형태만 가지고 즉 인라드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아티클이면은 일단 다 크롤링해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티클이 정말 좋은 아티클인지 리뷰가 잘 되고 있는 신뢰도가 높은 저널인지 등은 구글이 절대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간혹 가다가 부실학 의심학술지의 논문들이라던가 피어 리뷰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신뢰도가 낮은 학술지들의 논문들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다른 학술 데이터베이스 우선적으로 검색을 하시고 구글 학술 검색은 조금 보조적인 형태로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학술 검색까지 쭉 보시면 되시겠고 리스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국내 DB라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는 도서관 홈페이지 서치 메뉴에 데이터베이스 메뉴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서치 데이터베이스 메뉴 들어오셔서
국내 DB를 클릭하셔도 되시고 그냥 리스기 때문에 R 쪽에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DB를 클릭하고 R까지 클릭해서 리스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리스를 클릭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리스는 캐리스 한국교육 학술 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국내 학위 논문들까지 모두 검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석박 과정을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선행 연구 자료도 이제 보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한번 검색을 아무거나 키워드를 넣고서 해보시게 되면은 리스는 기본적으로 통합 검색으로 돌아가서 각각의 문헌의 유형별, 즉 학술 논문 3건, 학위 논문 3건 이렇게 3개씩만 먼저 보여줘요. 근데 이 화면에서는 먼저 수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하나 아티클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 아티클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위 논문을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환자실 간호사 역량과 근무 환경이 간호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고 난 다음에 아래쪽으로 스크롤 더 내리시면은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들까지 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상세된 그 서지 정보들에 대해서 끝났을 때 원문 보기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 이 원문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원문 학위 논문의 PDF 원문들을 보시고 PDF 논문 다운로드까지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서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원문 보기 아이콘의 우측에 보시게 되면 내보내기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내보내기 아이콘. 여기 내보내기. 이 내보내기 아이콘 클릭해 볼까요? 내보내기 클릭하시게 되면은 서지 정보 내보내기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라는 창에서 엔드노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엔드노트. 엔드노트 슬래시 맨들레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서지 정보의 현실을 선택하세요라고 체크박스들이 있는데 체크박스는 그냥 다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냅두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앞전과 같이 동일하게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텐데 해당되는 파일을 똑같이 실행만 해주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정보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과 동일하게 초록 정보들까지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국내 학위 논문들은 영문 초록까지 같이 들어와요. 항상 이렇게 한글 초록과 영문 초록이 같이 있으면은 동시에 두 개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디트 탭에 가보시게 되면은 레퍼런스 타입은 지금 학위 논문 타입으로 지정이 돼서 들어왔어요. 다른 걸 보여드리게 되면은 다른 건 저널 아티클로 잡혀져 있게끔 되어 있는데 학위 논문 이렇게 학위 논문 형식으로 잡혀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들도 다 한글로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앱스트랙 영역에 이제 그렇게 한글과 영문이 같이 들어와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25 버전에 들어와서 여러 개를 수집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경우는 잘 못 봤는데 가끔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경우냐면은 한글의 국내 학위 논문들을 수집했을 때 이 한글 초록이 다 이렇게 깨져서 그러니까 특수 문자로 이렇게 다 깨져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한글이 아예 안 보이는 경우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한글 초록이 잘못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잘못 들어온 한글 초록을 전체적으로 다 드래그 하셔서 지워주시고 여기다 다시 한글 초록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디 있냐면 한글 초록은 앞전에 우리가 검색했던 리스의 검색창에 가셔서 여기 아래쪽에 웹페이지 아래쪽에 국문 초록이 있었잖아요. 해당되는 국문 초록 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카피,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엔드노트에 오시게 되면은 이 에디트 탭의 이렇게 영역들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컷, 카피, 페이스트 메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엔드노트의 어느 영역에서에 따라서 이 팝업 메뉴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에디트 탭에 요 입력하는 창에서는 페이스트 버튼이 등장하게 돼서 이렇게 붙여넣게 해주시게 되면은 한글 초록을 정확하게 다시 붙여 넣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이렇게 편집이 끝난 상태에서 세이브 눌러주시게 되면은 저장이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게 되면은 국내 문헌들도 크게 무리 없이 잘 들어와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수집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앞전에 저희가 계속 그 다운로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내 PC에 다운로드된 파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펌매드부터 리스까지. 근데 이 파일들은 다 우리가 엔도트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우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들을 갖고 있지 않으셔도 엔도트 랩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우셔도 다운로드 있는 거 지우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혹시나 다운로드 지우면 엔도트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는 이제 DBPR도 많이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DBPR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또 등장했는데 페이지에 등장했는데 각각의 뭐 펀메드부터 지금까지 쭉 보여드리는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보는 저널이 다 있진 않아요. 가끔가다 저널이 색인이 안 된 저널들도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저널들 안에서 뭐 엘스비어 저널이든 스프링거의 저널이든지 간에 어떤 출판사의 저널이든지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명칭은 조금씩 달라요. 여기 지금 엘스비어 거는 사이트란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뭐 스프링거는 사이트 아티클 뭐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인용한다 또는 내보낸다라는 의미들을 갖고 있는 용어의 메뉴들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익스포트 사이테이션 하고서는 엔드노트 또는 RIS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역시나 파일이 다운로드 될 텐데 그 파일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 내가 입력을 하지 않고 클릭만으로 들으면 제일 좋을 텐데요. 요새는 이제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들 인용도 많이 하고 계시고, 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자료들 같은 경우들도 내가 입력을 하시거나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라는 걸 선택을 해서 직접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메뉴는 요 가장 상단 위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연구활동에 필요한 항목들을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자명 항목 입력만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한번 볼까요? 자, 이 메뉴들 상단에 보시면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첫 번째는 뉴 레퍼런스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뉴 레퍼런스 클릭해 보시고요.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등장이 될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직접 입력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다 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값들만 입력하면 됩니다. 앞전에 펀메드도 모든 값들이 입력이 안 돼 있던 걸 기억하시면은 필요한 값들만 입력하면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되겠고 뭐 제목이나 저널명이나 이런 거는 쭉쭉 다 붙여 넣으시면 되는데 저자명만 교환해 있는 것처럼 한 줄에 한 명의 저자만 입력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우측에 보신 것처럼 여러 명의 저자를 엔터를 내리면서 입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으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 줄에 한 명의 저자들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성과 이름은 성, 이름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제 이름이 이승재 같은 경우도 이, 승재 또는 이, s.j.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니셜 또는 이름을 풀네임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서 기재만 해주시면 되세요. 성은 무조건 다 풀로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관 저자명처럼 전체적으로 이름이 긴 경우들은 전체를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가장 끝에 콤마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름이 디스플레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 그러면 어떤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예시를 많이 원하셔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우리 분야, 우리 파트에서 많이 쓰시는 형식은 책이나 북의 섹션 그리고 웹페이지 세 가지 정도를 가장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책과 여기 보시면 북과 북 섹션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게 되냐면은 북은 한 책을 한 명의 저자 또는 여러 명의 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경우 그 작성하신 경우가 북이고요. 챕터로 구분된 책들, 챕터마다 저자가 따로 있는 책들은 북 섹션 형식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일부 뭐 13챕터를 인용한다라고 할 때는 북 섹션 형식으로 입력하시면 되시는데 입력할 때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저자명에다가는 챕터의 저자, 타이틀에다가는 챕터 제목, 에디터에다가는 책 전체 에디터, 북타에다가는 책 전체 제목 이런 식으로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다음 나머지 연도나 출판 지역, 출판사, 그다음에 페이지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학술지 투구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걸 요구하느냐? 저자, 연도, 타이틀, 출판 지역, 출판사 정도를 보편적으로 입력하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정도의 보편적인 값들을 입력을 해주시고 나머지 추가적인 값들은 내가 선택사항으로 입력을 해두거나 안 해두셔도 됩니다. 뭐 초록칸에다가 대략적인 요약 정보를 입력을 해두셔도 되시고 전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리서치 노트에다가 나만의 주기를 남기셔도 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웹페이지만 한번 좀 제가 예시로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많이들 인용을 하고 계시는 거는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에서 또는 뭐 WHO나 다양한 그 통계 자료들을 내가 인트로덕션에 인용하신 경우는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일단 코시스의 국가통계 포털에 제가 주제별 통계에서 그냥 아무 통계나 들어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웹페이지의 보건 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들어가도록 할게요. 암 등록 통계 중에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논문을 쓰고 있는 중에 인트로덕션에 여기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수치 정보들을 가지고서 입력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인용했습니다라는 걸 내가 표시하기 위해서 내 레퍼런스로 갖고 있으려고 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정보를 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넣으려고 보니까 다양한 아이콘들은 있지만은 엔드노트로 내보내기란 버튼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 버튼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시냐면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뉴 레퍼런스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뉴 레퍼런스로 만들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처럼 팝업창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나타난 팝업창에서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되는 이 저널 아티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양한 문헌 형태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 문헌 형태들은 다 쓰진 않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들이 이거 어떻게 다 쓰지 않는데 보시되면은 맵, 뮤직 이런 것처럼 우리 분야에서 쓰지 않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주제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헌의 유형들이 나타나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웹페이지로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웹페이지로 설정을 바꾸고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통계청의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은 여기 항상 테이블의 상단에 보면은 주소 출처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주소 출처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출처와 URL을 이제 어떻게 표시하면 되는지를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요거를 보면서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 보면 출처에는 보건복지부가 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건복지부라고 제가 저자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끝나는 뒤에는 제가 컴마 꼭 입력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요걸 좀 칸을 좀 줄여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연도는 지금 보게 되면은 요거는 지금 2022년까지 자료긴 한데 자료 갱신이 2025년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2025에 갱신이 됐으니까 2025로 잡아도록 할게요. 네, 타이틀의 제목을 넣으실 때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이니까 어떤 분들은 코시스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대부분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거를 참고문을 작성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보건복지부의 2025 타이틀명 이렇게 구글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보려고 하시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려고 하면은 이 테이블의 타이틀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은 61개 암종 슬러시 성별 5년 이렇게 쭉 돼 있는 요 타이틀이 정확하게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넣으셔야지만 다른 저자들도 요 타이틀을 입력을 해서 똑같은 페이지에 랜딩이 되겠죠. 그다음에 출판 지역과 출판사는 알고 있으면 입력하셔도 되고 모르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만 중요한 거는 웹페이지에서는 어세스 이어와 어세스 데이트를 꼭 입력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세스와 어세스 데이트는 오늘 날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봤을 때 이 정보였습니다를 주기로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게 되냐면은 지금은 이런 정보의 테이블이 돼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거를 3개월 또는 6개월 뒤에 인용 정보를 사용할 때 이 정보가 업데이트되거나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어세스와 어세스 데이트를 그 6개월 뒤의 정보를 수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내용이 수정되었다라는 걸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그걸 위해서라도 항상 이 정보는 늘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나 내가 논문에 인용할 때도 이 정보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URL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URL 패스는 항상 이 가장 위에 있는 이 창에 있는 이 패스를 무조건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코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다가 요 테이블로 올 수 있는 패스를 바로 줍니다. 요거를 바로 복사하셔서 요거를 붙여 넣어 두시게 되면은 정확한 정보들이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입력이 되셨으면은 세이브 버튼 누르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를 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입력한 정보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들은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입력해야 되는 항목들이 이겁니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교환에 써놨으니까 이 교환에 있는 대로 항목마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국내 사이트 말고 해외 사이트여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용도로 엔도트 클릭을 넣는 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엔도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크롬이나 뭐 엣지 상단에 이렇게 엔도트 클릭을 추가해서 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창들이 가끔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 추가하지 않아도 엔도트 쓰는 건 아무런 문제는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선택하는 용도의 그냥 플러그인이니까 그냥 선택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선택 안 하고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굳이 취소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궁금하시면은 여기 클릭자 엔도트닷컴에 들어가서 이런 거구나 한 번 정도 보시고 사용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